여러분 만약 자동차 회사 사장이 이제 우리가 쓸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사람이 미쳤나 싶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면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죠.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기엔 세상에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발표한 계획이 바로 테라팹입니다. 1테라와트 규모의 반도체 칩을 직접 찍어내겠다는 그야말로 우주 스케일의 야심입니다. 발표 직후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은 일제히 냉소를 보냈습니다. 주가도 폭락했죠.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첨단 중에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2002년에도 다들 이랬습니다. 민간 회사가 재사용 로켓을 만든다고? 불가능해. 2003년에도 이랬죠. 전기차 대중화? 꿈깨?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추진력이 나오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떨까요? 반도체 직접 생산 진짜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현실의 벽이 머스크를 막아설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냉정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라팹이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테라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xAI까지 함께 참여하는 초대형 칩 제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부터 야심이 넘칩니다. 1테라와트 규모의 칩을 찍어내겠다는 뜻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죠. 발표된 자료를 보면 공장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동차와 로봇용 칩만 찍어내고 다른 하나는 우주 위성과 AI 데이터 센터용 칩만 전담합니다. 이것도 그냥 어그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발표 직후 테슬라의 반도체 엔지니어 채용 공고가 쏟아졌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핵심 기술 엔지니어에 대한 채용 공고들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설계팀 몇 명 뽑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TSMC나 삼성전자와 거래를 끊겠다는 건 아닙니다. 당분간은 삼성의 이나노 공정을 쓰고 엔비디아 칩도 대규모로 사올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 파트너에 의존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 테라팹을 완성해 완전한 반도체 독립을 이루겠다는 투트랙 전략이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가능하긴 한 걸까요? 돈, 사람, 기술 세 가지 잣대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 텐데 충분한 돈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만 440억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로 약 60조 원이죠. 거기에 마음먹으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는 신용잔고도 64억 달러가 따로 있죠. 또 머스크의 든든한 뒷배인 스페이스X도 비상장이지만 2025년 매출 약 150에서 160억 달러, 이익 약 80억 달러, 기업 가치 약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팹 하나를 세우는데 필요한 수십조 원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테슬라는 2026년에만 공장 짓고 장비 사는데 200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AI 인프라 구축하고 로봇 만들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도 돈이 줄줄 새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 역시 화성 가겠다고 스타쉽 만들고 달 기지 짓겠다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결국 머스크가 화성 가는 것만큼이나 이 반도체 팹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인가 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해결된다고 치고 반도체 공장을 돌릴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라팹이 들어설 텍사스라는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텍사스는 미국 내 14년 연속 반도체 전자 부품 수출 1위 주이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 일대는 이미 미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삼성전자가 1996년부터 팹을 굴리고 있고 테일러에는 어마어마한 새 공장을 짓고 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400억 달러를 들여 팹 4개짜리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게다가 텍사스 대학이나 지역 칼리지들이 삼성 같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현장 기술자들을 팍팍 찍어내고 있습니다. 인재풀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치트키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브랜드가 작동합니다. 전 세계의 천재 엔지니어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머스크 밑에서 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이미 증명한 팩트죠. 이미 텍사스에서 리소그래피, 식각, 증착 같은 핵심 엔지니어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뼈대를 세울 인력 흡수는 이미 진행 중인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이스 몇 명 데려오는 것과 수천 명이 유기적으로 24시간 관리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팹은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년의 운영 노하우가 쌓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이나 TI 같은 쟁쟁한 기업들과 인재 쟁탈전도 피 튀기게 벌여야 합니다. 결론은 인력은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완벽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장 삼성이나 TSMC를 대체하는 건 100% 불가능하다. 하지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는 단계적 퀘스트라면 가능하다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3단계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도면을 그리는 설계. 둘째,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셋째, 다 만들어진 칩을 조립하는 패키징이죠. 그러면 머스크의 단계적 팹 점령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1단계, 설계와 패키징. 지금 당장 가능한 영역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FSD 칩을 수년 전부터 직접 설계해왔습니다. 설계 역량은 이미 탑티어입니다. 그 다음 노릴 곳은 패키징입니다. 요즘 AI 반도체는 칩 하나를 잘 깎는 것보다 여러 칩을 어떻게 잘 이어붙이느냐, 즉 패키징이 생명입니다. TSMC가 독주하는 이유도 바로 이 패키징 기술 때문이죠. 테슬라가 외부에서 웨이퍼만 사오고 조립과 패키징을 직접 해버린다면 이것만으로도 반도체 공급망의 숨통을 확 트일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우주 및 차량용 성숙 공정 칩 중기 목표입니다. 첨단 2나노, 3나노 칩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 위성에 들어가는 칩은 우주 방사선을 견뎌야 하는데 오히려 옛날 기술인 45에서 90나노급 두꺼운 회로 칩이 방사선에 훨씬 강합니다. 전력 관리나 차량 제어용 칩도 굳이 최첨단일 필요가 없죠. 이런 칩을 성숙 공정 칩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텍사스 테라팹에서 직접 찍어내는 건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이미 중견기업급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다음 3단계, 최첨단 로직 칩과 HBM. 이게 진짜 지옥의 난이도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로 회로를 그리는 최첨단 선단 공정은 현재 전 세계의 TSMC, 삼성, 인텔 3곳밖에 못합니다. 수천억짜리 EUV 장비를 깔고 수율을 잡는 데만 몇 년이 걸리죠. 게다가 AI의 필수품인 HBM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절대 성벽입니다. 마이크론 한 곳이 분기당 쓰는 돈만 50억 달러입니다. 결국 테라팹이 TSMC나 하이닉스 없이 100% 완전 독립을 이루려면 수십 년이 걸릴 가장 어려운 난관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처음부터 보스몹을 잡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아 위로 올라가는 현실적인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분석을 정리해볼까요? 테슬라의 반도체 완전 100% 내재화 단기간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첨단 로직과 HBM의 벽은 너무나 높고 수만 명의 조직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순 없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인 자금의 우선순위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징과 특수칩을 시작으로 한 부분 내재화는 5년에서 10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 내내 어렵다, 장벽이 높다고 강조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경고와 우려를 일론 머스크라는 인간에게 지난 20년간 똑같이 해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로켓을 쏜다고? 불가능해. 하지만 그는 로켓을 발사하고 회수까지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전기차는 장난감이야. 대중화는 불가능해. 하지만 테슬라 모델 Y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10년 안엔 절대 무리야. 하지만 벌써 거의 자율주행에 가까운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진짜 초능력은 돈이나 기술력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TSMC처럼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지? 라고 고민할 때 머스크는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잠깐,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칩의 본질이 뭐지? 굳이 남들 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야 해? 라고 질문을 던지겠죠. 어쩌면 패키징 방식부터 완전히 뒤집었고 우주용 칩을 찍어내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의 AI 반도체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순서와 파격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기술의 벽이 너무 높다면 그 벽을 뚫는 대신 아예 우회하거나
전혀 다른 룰의 벽을 새로 세워버리는 게 이 남자의 주특기였습니다. 테슬라의 반도체 공장 테라팹. 과연 이 거대한 베팅의 끝이 머스크의 가장 뼈아픈 실패로 기록될지 아니면 TSMC와 삼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제국의 탄생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하나 확실한 건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테슬라가 진짜로 반도체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상 제임스였습니다.